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벌금 1,000만 원을, 보건소장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대 교수들이 경찰의 총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와 교육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논란이 많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수상태양광 발전단지의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이 시행되는데 전북에서는 농생명과 탄소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새만금 전체를 규제 자유지역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승진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항소심에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보건소장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이항로 진안군수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4차례에 걸쳐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올리도록 지시했습니다. 1심 법원은 관행에 따른 것이고 인사 담당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교육감이 자신의 측근이나 특정 공무원을 승진자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이에 맞춰 근무 평정 순위와 점수를 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온 김승환 교육감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이 4급 승진 인사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 실무진이 가져온 걸 그냥 그대로 나중에 기다리고 있다가 사인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항로 진안군수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면장으로 가고 싶다는 보건소장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보건직렬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법규에 위반하는 전보 인사를 한 것은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청렴과 도덕성을 내세웠던 김승환 교육감. 선거법 위반에 이어 두 번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항로 군수 모두 이번 유죄 판결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대 교수들이 경찰의 총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2차 성명서를 냈습니다. 청와대와 교육부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전북대 이남우 총장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교수들과 접촉한 건 맞지만 선거 기간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이라는 걸 알게 된 뒤에는 곧바로 첩보 수집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이제 중간에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체 이제 그 첩보 수집 활동을 중단을 했거든요. 전북대 교수 33명은 2차 성명서를 내고 경찰관이 선거 기간에 공개적으로 벌인 첩보 수집 활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해당 경찰관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경찰관의 탐문 행위를 내사로 규정하고 유포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 한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볼 때 대학 내부에 있는 특정 세력이 계획한 짜고치기 선거였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또 뭔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았냐, 그 경찰을 활용하거나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런 가능성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수들은 조속한 진실규명을 촉구하며 오늘 청와대와 교육부에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선거 당시 몇몇 교수들이 벌인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에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작된 선거 개입 논란이 갈수록 커지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요즘 군산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바로 지역상품권이죠. 군산시가 상품권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아동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선거 공약입니다. 복지수당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공약대로 지난 9월부터 6살 이하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는 군산 지역 아동은 12,000여 명으로 150억 원의 지역 화폐 유통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관련법에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상품권으로 11만 원씩 받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희들은 수당은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유배가 안 되니까 저희들은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아동 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인터넷 모임인 맘카페에 올린 댓글입니다. 지금은 계좌 이체로 아동 수당을 받지만 상품권으로 바뀌면 동사무소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또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많다는 등 찬성보다는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상품권이 가능한 7천여 개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보다는 그냥 의료, 서비스업, 노래방 아니면 이런 쪽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혼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군산시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JTV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보수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점 이틀 전에 보도했습니다. 이후 완산구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회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수공사 업체 선정 문제가 불거진 전주의 한 아파트. 지난 14일 완산구는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입찰을 진행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과태료 200만 원을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업체를 다시 선정하라는 시정명령입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중지명령을 받은 건 아니라며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완산구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 자체가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부터 다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시정명령을 받고도 막 강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안 맞는 거 아닌가. 일부 주민들은 중지명령 뒤에도 공사가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중지명령이 나가고도 이틀 정도를 보셔서 하루나 이틀 정도 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면 저보고 그 증거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도 공사는 어저께 오후 늦게까지 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회의를 열지 못해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 또 5명 나왔어요. 5명. 5명 나오면 회의를 못합니다. 의결이 안 된 것을 제가 마음대로 혼자 내 의도라도 하면 안 되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완산구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2016년 동유럽 해외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의장은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여행사 부탁으로 현지 가이드에게 경비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장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의 선거 사무장을 지낸 A씨는 여성위원 100여 명이 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전북에선 농생명과 탄소 산업의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새만금 전체를 규제 자유지역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종자산업의 중심지를 꿈꾸며 만들어진 김제 민간 육종 연구단지입니다. 입주업체 20곳이 땅을 낮은 임대료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20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수유계약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제시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종자 생명 산업 특구로 지정하고 경쟁 매각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달라, 투자를 확대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구 운영을 해서 그런 규제 특례를 조항을 적용시키는 거죠. 지역 전략 산업의 규제 특례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풀어주는 법을 내년 10월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는 농생명과 탄소 산업 같은 지역 전략 산업의 규제 자유 특구 지정으로 탄소 부품업체의 농업진흥지역 입주 허용과 식품 클러스터 관리기간 일원화 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전체를 독자적인 규제 자유 시범지역으로 만드는 일도 추진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미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실행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비전인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특례의 도입과 인센티브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새만금 지역의 규제 특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에서 지난 8월 말 현재 자녀와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12개 시군, 27개 학교에 65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별로는 공립고가 8곳에 13명, 사립고가 27곳에 50명, 국립고가 2곳에 2명입니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최근 서울에서 불거진 사건을 들면서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6월 말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가족이 함께 이주한 이전 기관 직원 수는 2,436명으로 가족 동반 이주율이 60.9%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이주율은 전국 평균 48%를 크게 웃도는 수치며 가족 동반 이주율이 60%를 넘은 지역은 부산과 제주, 전북 등 3곳뿐입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만든다는 정부 계획에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만금 비전을 훼손하게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수상 태양광 발전단지의 상황은 어떨까요? 송창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수상 태양광 단지입니다. 발전 용량은 18.7메가와트로 7,4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국내 최대이자 세계에서도 두세 번째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시설을 건립하는 5개월 동안 하루 평균 100여 명의 근로자가 투입됐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6명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때문에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곳에 200배에 이르는 4기가와트의 태양광과 풍력단지를 만들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약 20명 정도가 매일 상주를 해야 되고요. 또 별개로 유지관리 인력이 월 단위, 분기 단위로 계속 투입이 돼서 또 유지관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수상 태양광 단지에 불영물을 공급한 경기도 기업이 군산에 2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기로 하는 등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전 사업과 연계한 다른 연관 업체들도 지금 저희한테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에는 큰 어려움은 없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에서 개발이 가장 늦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발전단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새만금 비전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정의당이 시민에게 욕설을 해 물의를 빚은 김은주 정읍시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정의당은 김은주 시 의원의 전북도당의 제명 결정에 제기한 이의를 기각하고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비례대표인 김은주 시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게 됐고 정의당 소속 지방의원은 6명으로 줄었습니다. 14개 시군이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못 받고 있는 환경 개선 부담금이 206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8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군산시 38억 원, 익산시 34억 원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시군의 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된 환경 개선 부담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2개 출연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302명 가운데 81.5%인 24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또한 파견이나 용역 근로자 112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할 대상자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특성에 맞는 전주형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출범합니다. 전주시는 오늘 복지재단 전주사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재단의 정관, 규정 등을 심의했고 이달 안으로 전라북도에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재단 전주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체계와 동네 복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이 오늘 대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 50명이 유공자 표창을, 자원봉사단체 80곳은 참여 인증패를 받고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전주시 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54살 이모 씨가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전제품 등이 타며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종일 공기가 탁합니다. 호흡기 환자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주말인 내일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4도, 익산 1도, 진안은 영하 1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11도에서 14도에 머물며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전주의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